제가 일부에서 반기문과 한덕수는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밖에서 돌았지요.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외교 공무원을만 일관했기 때문에 외교 공무원이라는 것은 다른 공무원과 좀 다른 특수한 위치에 있죠. 한덕수 총리는 경제, 통상, 외교 분야를 두루 거쳤고 원래 주특기가 경제 분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훨씬 잘 알고 반기문 총리는 외교관으로서 현실 파악이 좀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 한덕수 총리는 국내에서 쭉 50년 가까이 행정 경력을 쌓아왔는데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요.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서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 실정에 맞지 않고 측근 몇몇이 부척이어서 상황을 끌고 오다가 결국은 조기에 언론에 집중 포화를 맞고 하차를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의 내공은 반기문 총장보다는 훨씬 세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분의요 경력을 보면 서울 제동국민학교 나왔어요. 그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원래 집이 이제 전주 근처에 있었지요. 원래 집안에서 잠종, 그러니까 누에 꼬치를 잠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집안이 상당히 부유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유학을 서울로 왔다가 전주로 돌아가서 전주 북중을 졸업하고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행시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하버드 경제학 석사, 박사까지 했고 주로 재경 부서에서 쭉 돌면서 자신의 캐리어를 유지시켜 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한국 사회에서 재경부 쪽에서 거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거쳤다. 특허청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그리고 총리 2번, 그리고 주미 대사까지 했죠. 근데 이분이요, 좌파, 우파 이런데 제한되지 않고 자 노무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는데 MB 정권에서 주미 대사를 했어요. 그래서 YS 그리고 DJ, 노무현, 이명박,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만 빼고 5개의 정권,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을 여기만 진기록 소유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YS 때는 특허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그리고 DJ 때는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때는 국무총리, 그리고 이명박 정권 때는 주미대사,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갔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또 초대 국무총리로 와서 솔직히 경제 관료 그리고 또 뭐 일반 관료들 중에서는 전설적인 레전드격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윤 정권에서는 계엄 이후 탄핵되었다가 대사라 나와서 다시 총리와 대통령 직대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한 총리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도 국회에 통과시켰지만은 2023년에 그것도 또 거부권 행사로 반려됐습니다. 자, 지난 총선 참패 이후에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사퇴를 표명했으나 마땅한 그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사람 찾는 동안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어요.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이분이 보인 처신은 나름대로 잘 처신했어요. 물론 이분에 대한 비판도 있지요. 저렇게 오래 공직 생활을 해오다 보면 여러 가지로 비판의 소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 그에 있는 여러 비판들은 치명적인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 공직자나 이재명이나 다 있을 수 있는 수준의 비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각인된 것은요. 저도 사실 뭐 이분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야말로 때묻고 때묻은 정통 경제 관료 중에 한 사람으로 관직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 관운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고 위에 예스맨 아닌가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은요. 재작년입니까? 새만금에서 잼버리 경기가 있었잖아요. 세계 보이스카우트 다 불렀는데 기반 시설 준비가 되지 않아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 등 일부 나라는 퇴영을 하고 한국에서 잼버리 경기 했다가 엉망진창이 된다. 화장실도 엉망진창이고 대표적으로요. 수경지도 뭐 모기 뱀에다가 막 엉망진창이고 비는 오고 그야말로 한국이 여태까지 유치했던 행사 중에서 세계적인 실패로 알려졌어요. 세계에서 수만 명의 학생들을 데려와 놓고 그 지경을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한 총리가 수습하러 현지 가서 관련 부서 장관들은 전부 현지서 묵으라고 하고 본인도 3일 동안 그 더러운 화장실 변기, 그때 제일 문제가 화장실 문제였죠. 치우지도 않아서 똥이 넘쳐날 때 그걸 닦으면서 본인이 모범을 보였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할 고위 공무원들 한국에 하나도 없다. 사실 여러분도 그 남의 똥으로 엉망이 된 변기를 닦으라고 해보십시오. 쉽게 닦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이분에 대해서 희망을 반 거는요. 지난번에 탄핵이 이제 기각되어서 총리 자리로 복귀하자마자 곧바로요 경북 산불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산불 현장에 들어서니까 그 노인들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있었죠. 그냥 위로만 하고요. 그러니까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지요. 이재민이 한 총리에 대해서 덕담을 했습니다. 민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가 저거 고향과 그 근처에 산불이 났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위로한다고 갔다가 염장을 지르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보인 이재민들의 반응하고요. 한 총리가 갔을 때 보인 반응요. 이재민들 눈에는요. 한 총리가 그나마 나라에 제대로 된 어른이다.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총리보다 나이도 많은 노인분들부터 이재민들 대부분이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느냐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산불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으로 저는 이 사람이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나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은요 가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재명이가요 아무리 가식을 해도 가는 데마다 사고 내고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이가 담양의 보궐선거 현장을 갔지요. 무려 3,00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재명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이 거기 갔지요. 그런데 군의원 3번하고 군의회 의장하는 친구한테 청와대 행정관 한 민주당이 낸 후보가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동원하고 의원 수십 명이 오고 이재명이가 직접 갔는데도 졌어요. 그때 담양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게 지역 선거를 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냐, 저렇게 한다고 지지받을 것 같냐라는 비판이 나왔고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 담양의 선거에서 져버렸습니다. 민심은요 오히려 정치판에서 설치는 사람보다 밑바닥 서민들이 보이는 행동에서 더 정확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볼 때 한 총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이분도 기득권이고 기득권적 행보로 살아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또 자잘한 기득권에 있는 문제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는 기득권들은 대부분 기득권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윤통이 탄핵된 판에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국회의원들하고 또박또박 말싸움할 수 있는 용기 가진 관료 출신 공무원 없습니다. 또 산불 현장에 가서 저렇게 민심을 수습할 수 있는 공무원 출신 없어요. 그리고 윤통이 탄핵되었는데 저렇게 끝까지 최소한의 윤통과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헌재 가서 이야기하고 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다가 탄핵되고 그리고 또 돌아와가지고 업무를 장악하고 그러면서 탄핵되기 직전에 최상목이 보고 당신 고생 좀 할 건데 똑바로 해라 이야기도 하고 최상목이 똑바로 안 했죠. 그리고 잼버리 경기로 국가적 세계적 망신을 당하게 생겼을 때 거기 가서 화장실을 닦으면서 이 사태를 수습해 가서 중간에 사태가 끝나지 않고요. 그래도 마무리를 짓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왜 저 사람을 보수 진보 정권에서 두루두루 쓰자고 했을까? 그것은 본인이 어떤 전문가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정권들에 발탁된 거지 정치적으로 줄서기 했다면 절대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고위공무원은 대체로 끈을 댄다고 소문이 나 있고 장관, 차관
시간쯤 되면 어디에 줄 서 있다까지 있어서 한 정권에 출세했다가 그 다음 정권에는 잊혀지는데 그런 행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적정한 정도로 흠을 가지고 살지만 그 사람의 수준에서 그야말로 소신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리고 대중들에게 받들어지고 의리를 지킨다면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꺾기에는 최고의 적입니다. 라는 제 말이 이미 이제 국민의힘 안에도 많이 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닥이 잡히면 그걸로 저는 역할을 다한 거고요. 또 저는 뉴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방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닥을 잡힐 때까지 좀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한 총리를 제대로 봐라. 그리고 이번에는 보궐선거입니다. 한 총리는요, 출마를 최대한 늦춰야죠. 왜? 일찍 출마한다면 민주당이 방패막이 별로 없는 저 한 총리를 얼마나 난도질하고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최대한 늦추다가 출마 마지막 시한인 대선 한 개를 남겨놓고 참여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은요, 내부의 경선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예 국민의힘이 이번에 후보 내지 않고 밖에서 영입해서 가겠다고 내부 정리를 해라고 지금 집회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일 날 목요일 날 집회에 많은 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